안녕하세요. 언제나 감동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벼운 통증이 지속되자 번거로운 마음에 별 생각 없이 방문한 병원에서 안말기 판정 시한부 인생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인생은 끊임없는 불안과 떨림 속에서 어렵사리 찾아오는 작은 행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길고도 때론 지겨운 여정과도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게 온전히 오지 않은 작은 행복에 대한 기다림을 더 이상은 할 수도 바랄 수도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계 호주 여성인 55세 소피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로 절망하고 주저앉은 그녀에게 만들어진 마지막 여행. 하지만 그 여행에서 그녀는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나며 오히려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제주도에 거주하는 소피아입니다. 오랜 시간을 소피아로 살아왔지만 사실 저의 진짜 이름은 이선희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께서는 기쁨과 선을 나눠주며 살아라는 의미로 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항상 저를 아껴주셨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해외에서 시작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호주에 도착한 후 간단한 영어 단어조차 몰라서 아버지는 호주인들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호주에 도착한 이후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힘들게 버텼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고 돌아가기 위한 비용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온 호주에서도 지옥과 같은 일상이 이어졌지만 살아야 했기에 저희 가족은 몇 년 동안 일만 하며 버텨내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일하면서 알게 된 한인 가족들이 쓰고 버린 책과 옷을 수선하여 입으며 홀로 공부했고 늘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워도 말할 상대가 없어 오히려 언어 실력은 퇴화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가족의 고통과 어려운 현실은 우리를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나 부모님은 10평 남짓한 작은 세탁소를 차리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된 나는 조금씩 단어를 외웠고 말하기 시작하자 영어 실력이 빨리 향상되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 외로움, 고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은 나에게는 인종차별은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버텨온 우리 가족은 어느덧 시골에 작은 집을 갖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명문대학에 다니며 평범한 여성처럼 연애하고 배낭여행을 다니며 원하는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며 힘들어지고 세탁소에서의 업무가 더 버거워질 때쯤에 나는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우리 가족을 환영하고 기꺼이 맞아주며 꿈꾸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명의 딸을 두었고 할아버지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두 딸에게도 풍부하고 넘치는 사랑을 주며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불행, 오늘은 언제 닥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을 그만두고 작가로서의 도전과 계속적인 배움을 추구하려고 했던 나에게 신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변비 등 직장 생활 때는 그렇지 않았던 증상들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작가로서의 도전에 대한 걱정과 피로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참아왔지만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오랜 시간 기다린 뒤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병원을 나온 후에는 증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주치의와 상담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 둘씩 고장 나는구나 생각하며 여전히 긴장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의사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놀라워하는 것은 둘째치고 암 말기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들리는 말이었죠.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았고 체중도 변함이 없었으며 운전도 가능하고 아침마다 스프를 먹을 생각에 기분 좋게 잠에서 깨던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고 큰딸의 졸업식에서도 생기 있는 모습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말기라니요. 의사의 진단에 충격을 받은 저는 가슴이 짓눌리는 듯 주저앉았고 진료실을 나선 후에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저는 두 다리의 힘이 풀려 오랫동안 병원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나 역시 저 중에 한 명이 되는 걸까 생각하니 그제서야 암말기 진단받았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며 엄청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가까이 우열을 하며 울던 저에게는 오로지 두 딸과 남편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없이 남겨질 그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괴로워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운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녁 먹게 빨리 오라며 저를 찾는 두 딸과 남편의 전화에 애써 웃음을 짓고 저는 한참 뒤에 굳은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밝혀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었죠. 결국 그날 저녁 제 병에 대해 가족들에게 얘기했고 이날 우리 가족은 태어나 가장 많은 울음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적인 제주도에 살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면서 엄마도 그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기특한 딸의 말에 우리 가족은 다들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했고 나도 흔쾌히 좋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가족들의 말에 찬성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저에게 그런 기적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해야만 하는 남편만 호주에 남은 채 두 딸과 함께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바다와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공기도 좋고 풍경도 아름다운 한국의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고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애월이라는 곳이었죠. 호주에서처럼 마당이 크고 방이 많고 3층으로 이루어진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돌담을 쌓아 만든 담벼락과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서 보았던 따뜻한 온돌 바닥이 반겨주는 집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앞뒤로 에워싸져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농가 주택이 제가 살게 될 곳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는 텃세가 심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호주에서 태어나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인지 동네 주민들은 저를 지극히도 잘 챙기고 아껴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사우나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불쾌하고 찝찝했지만 어느덧 저에게 사우나는 언니들을 만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풀고 노곤하고 지친 몸을 달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두 딸 역시 제주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 많은 곳을 여행 다니며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매일 웃으며 보냈습니다. 늘 토스트와 스테이크 스튜와 빵만 먹던 저희에게 흰쌀밥과 달래나물 고사리 무침 같은 반찬들은 참 생소했지만 희한하게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자꾸 찾게 되니 제가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조차 때때로 잊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했으나 사실 처음엔 말기인데 치료가 무슨 의미겠어 라며 그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유유자적 이렇게 자연을 즐기며 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불편해도 병원을 잘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장암 말기 3개월밖에 가망이 없다고 했던 저는
제주에서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 번씩 병원을 갔지만 진행이 빠르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에 얼떨결에 계속해서 저희 생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었죠. 제주도의 바다 내음, 울창한 숲속을 가득 채우는 피톤치드, 시원하게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아름답게 떠다니는 구름들이 모든 제주도의 자연이 저를 보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상하리만큼 암 진행이 더뎌졌고 금세 피곤해지긴 해도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식사량이 조금 줄긴 했어도 여전히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고 오히려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며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근처에 살던 한국인 언니는 한국 음식을 하나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늘 3인분의 반찬을 만들고 처음 보는 채소 요리와 영양가가 풍부한 한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이웃집 언니 말고도 제 소식을 들은 동네의 주민들이 오며 가며 저를 보살피고 몸에 좋다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는 등 의학적 기술보다 더 효과적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병원을 갈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너무나도 긴장이 되었어요. 멀쩡한 상태였지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처럼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다시 더 짧은 시한부 선고가 내려지면 어떡하나. 이제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에 절로 손에 땀이 쥐어졌죠. 두 딸은 그렇게 축축한 제 손을 꼭 잡고 안아주며 모두 괜찮아질 거라고 속삭이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들은 소식은 역시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의 의미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곳으로 전이되고 있던 암세포들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져서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이었어요. 그저 덤덤히 시간을 보내다 가자 생각했던 제게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술 후 항암을 진행한다면 높은 확률로 완치될 수 있다는 얘기에 저는 이 꿈만 같은 소식을 얼른 전화하기 위해 당장 진료실을 뛰쳐나와 두 딸에게 말했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장 병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 얘기하니 당장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오겠다며 잔뜩 흥분한 채 소리를 쳤죠. 그렇게 힘겨운 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도 저는 가족들과 주민들의 응원, 보살핌으로 잘 이겨내었고 마치 선물을 받듯 계속해서 저희 삶은 점차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병을 이길 수 있게 해준 이 아름다운 한국 땅. 한국의 모든 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지어준 제 이름처럼 죽을 때까지 베풀고 나누고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비의 섬 제주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던 소피아 씨는 신비하게도 암 말기를 이겨내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포기보다는 희망찬 날을 보내다 보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사연이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박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사연이 도착합니다.